네, 라이브스트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 드디어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의 신 박근혜님께서 탄핵을 했는데 이 탄핵이 가결됐대요. 가결이 뭐냐 하면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일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그런 거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고 또한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대통령을 또 비리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아, 보자.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할 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할 게 많긴 한데 첫 번째로 얘기할 건 그거예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좀 말이 많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걸 조금 많이 할 건데 첫 번째는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이 특정 집단에게 말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팀에 팔라딘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팔라딘즈라는 게임이 그게 제가 듣기로는 2012년부터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 개발자가 우리는 표절 게임 아니다 이렇게 뻐겼는데 그러면 뭐 하냐? 이거는 표절 게임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을 얘기하면은 특정 집단의 그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공평하게 봐야지 한쪽 집단에게 편을 들어주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유튜버 하는 분들은 최소한 그게 정상이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팔라딘즈가 오버워치를 뺏겼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냐? 일단은 제가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가설을 얘기하면은 일단 저는 중간의 입장입니다. 중간의 입장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팔라딘즈 같은 경우 얘네들은 너무 게임을 오버워치랑 비슷하게 만든 감이 있어요. 일단은 얘네들이 뺏긴 게임 한마디로 오마주를 한 게임은 그거예요. 팀 포트리스. 근데 이 얘네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을 때가 2012년부터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해왔었는데 그 얘네들이 이제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그 좀 이따가 그 얘들이 이제 클로즈 베타를 시작한 거는 오버워치가 출시를 첫 공개를 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후에요. 한 달 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오버워치가 먼저 나온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얘네들이 게임이 같냐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왜냐, 이 얘네들 서로의 게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단정 짓고 야, 니들 왜 이렇게 게임 뺏겼냐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하죠. 그게 이유예요. 제 이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뺏긴 게임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니는 뺏겼고 니는 안 뺏겼고 그런 식으로 못 나눠요. 그래 따지면은 제가 오버워치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임마들 왜 하필이면은 티포트리스를 뺏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리자드의 팬이냐 하면은 맞습니다. 저는 팬이에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저는 와우도 이제 제가 직접 플레이는 못 해봤어도 월드 오브 크래프트 시리즈를 한 3탄을 재밌게 했었고 어릴 때 학교 컴퓨터실에 있었거든요. 워크래프트 3가 상당히 재밌게 했었어요. 재밌게 했었고 그 재밌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정이 가는 그런 느낌?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충. 한번에 정이 갔지. 정이 많이 갔고 어 정이 간 게 사실이고 그 말고는 이제 디아블로도 2를 재밌게 봤었어요. 그 아는 형이 하던 거를 디아블로 이제
2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디아3가 이제 재밌어 보여가지고 원래 해보려 했거든요. 뭔지 지금은 좀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도 1탄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저도 스타크래프트 1 정품 CD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스타2도 나왔을 때 정말 재밌게 봤었고, 일시적으로 캠페인 풀렸을 때 잠깐 했었고, 하스스톤은 카드 게임이니까 넘어간다 치고, 히오스 지금 자주 하고 있고, 오버워치 요건 많이 해도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경쟁전이라는 걸 돌린 게 오버워치야. 원래 저는 경쟁전 그런 거 안 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돌리면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욕하고 날랍니다. 내가 그래서 안 돌리긴 하는데 오버워치 처음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막상 돌리니까 빡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내가 함부로 그만은 못 두겠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결론 말하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버 블리자드 까는 아니야. 블리자드 까도 아니고 그렇다 블리자드 그 극적으로 빠도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블리자드가 잘못하는 건 욕을 하거든. 근데 얘들이 팀 포트리스를 뺏겼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버워치가 처음 공개됐을 때. 근데 팔라딘즈가 나왔다고 이제 이거 오버워치 뺏겼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일단 팔라딘즈를 만드는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니야. 근데 이 큰 회사가 아닌 회사를 보고 얘들 오버워치 뺏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리자드는 큰 회사니까 얘들은 팀4 뺏긴 게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막상 나온 팔라딘즈는 얘들은 작은 회사니까 게임을 뺏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넷마블, 카카오톡, 카카오, 넷마블 얘 둘은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큰 회사야. 얘네 둘은 거의 넥슨이 게임 1등 회사고 2등 회사 따지보라 가면은 저는 넷마블을 그나마 아는 편이니까 넷마블 아니면 한게임 그런 쪽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말은 그 말은 즉 넷마블은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내놨습니다.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오리지널인 거는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생 때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이래, 부루마블이라는 보드 게임이 존재를 했었어. 그러니까 모두 마블이 당연히 처음 나왔을 때는 인마들이 그래도 IP 저작권 등등을 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 샀대. 그러면은 그거는 모두의 마블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오버워치나 팔라딘즈나 팀포트리스한테 허가를 받고 게임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블리자드 측에서는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 보시면은 그 오버워치랑 팔라딘의 공통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롤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스타크래프트 유즈 맵의 아류작 아닌가. 한번 얘기가 듣보예요. 라이엇도 듣보 회사고 큰 회사가 아니잖아. 얘들, 나는 라이엇이라는 회사를 리그 오브 레전드 만든 회사 말고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라이엇이라는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도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들이 롤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롤에 빗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롤과 비슷한 도타를 이제 막 롤의 아류작 아니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도타는 스타크래프트 때 이제 공식 유즈 맵으로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블리자드 도타라고 워크래프트 3 때인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이제 이 블리자드 도타라는 게 도타 1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도타 1을 기반으로 해서 벨브에서 운영을 하는 도타 2가 만들어집니다. 도타 2가 벨브인지 모르겠다. 상점 페이지 들어가봐야겠다. 왜냐면은 도타 2가 이제 스팀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얘들이 블리자드 게임이라, 블리자드 벨브 게임이라고 묶여 있거든요. 이 회사가 안 나오네. 뭐 어쨌든 간에 맞네요. 벨브 디벨로퍼 벨브. 벨브에서 도타의 판권을 사가지고 만든 게 도타 2입니다. 도타 1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롤과 도타는 비슷한 게임이긴 해. 근데 도타가 먼저 나왔어요. 도타는 역사가 길어. 워크래프트 3 때 만들어졌던 유즈맵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도타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도 많고, 예를 들면은 베인 글로리라든가 뭐 그런 게임들 있죠. 많이. 또 이번에 롤을 모티브로 만든
모바일 롤이라는 것도 막 지금 모바일 리그인가 뭐 그것도 광고를 하는데 정말 극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이제 롤을 자주 하시는 분들 히오스가 탄생이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히오스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히오스는 블리자드 도타가 탄생했을 때부터 원래 계획돼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원래 지금 도타에서 쓰이는 다수의 캐릭터들이 블리자드에서 있던 예를 들면 활스네 같으면은 실바나스라든가 티란데 같은 애들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게 판권이 넘어가면서 캐릭터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캐릭터를 바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사람들이 무작정 뺏겼다라고 얘기를 한 건 옳지가 않죠. 그러니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롤과 정말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보냐면은 오버워치를 기준으로 봅시다. 오버워치야. 원래 모티브였던 그 벨브에서 만든 팀 포트리스 2를 예로 듭시다. 지금 내가 여기로 넣어야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팀 포트리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얘들이 게임을 어떻게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이제 우리는 약간 우리식으로 가자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게 오버워치야. 완전 블리자드식 자기네들 회사식으로 만들었어요. 블리자드. 그래 그게 오버워치야. 근데 우리는 이 게임을 약간 뭐랄까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롤처럼 만들었어요. 정말 내가 게임 팔라딘즈를 해보고 느낀 거는 내가 도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건 해봤단 말이야. 그 롤은 잠깐 해봤어요. 한 두 판 정도 해봤는데 롤과 정말 비슷해요. 팔라딘즈가. 그래서 롤처럼 만들어보자 하면은 팔라딘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근데 다른데 사람들이 그냥 뻑이면은 돼. 뻑이면은 그 니들 표절이지 하면은 결국은 게임사도 신뢰가 필요해요. 왜냐면 얘네들 장사하는 데니까. 유비소프트가 한때 그 게임 잘못 만들어서 그거 어쌔신 크리드 기점으로 따지면 어쌔신 크리드 3부터 얘들 망쳤죠. 어쌔신 크리드 3부터 쭉쭉 망쳤는데 그때 얘들 인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씨 게임 만드는 게 개쓰레기 같은 집단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은 뭐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던가 디비전 같은 게임들이 잘 될 리도 없고 또 나왔을 때 또 잘 안 됐으니까 욕을 먹고 특히나 이번 와치독스 2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번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유비 게임이라고 뭐 물론 잘 돼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그거 말고 존재하는 게 이제 어 굳이 따지자면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게임사도 신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 배틀필드가 있다. 배틀필드 제가 일단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배틀필드 같은 경우 제가 4를 해보고 난 다음에 4는 제가 그 어쨌든 간에 4를 해보고 난 다음에 배틀필드 1 한마디로 배틀필드 5의 떡밥이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당시에 하드라인 나와가지고 개똥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 배틀필드 5 나오면은 이마다 어차피 버그 개쩔 거니까 4에 사람 많이 몰릴 거다. 지금 4가 버그도 고쳐졌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배틀필드 5 나오면은 4 하다가 인마들도 어차피 가격 떨어질 거니까 그때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파격적으로 배틀필드는 1을 만들어내고 배틀필드 시리즈가 콜옵을 처음으로 뒤엎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콜옵과 배틀필드는 공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독인 개긴의 싸움이었어. 그 걔가 가야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배틀필드 1이 딱 나오면서 광고수로 압도합니다. 아이씨 배틀필드 1은 이렇게 멋진데 세계 1차전으로 갔는데 니들은 우주로 나오고 개지랄이냐 이런 식으로 막 욕이 나와요. 당연한 거겠죠. 아무리 애들이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도 배틀필드 1은 따라오지 못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뢰가 엄청나게 중요하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배틀필드 5 당시 배틀필드 1도 출시 이후에 버그 때문에 얘들 고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버그인지 몰라도 지금 소리나 화면이 안 나오는 버그가 살짝 있어요. 화면은 둘째치고 소리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배틀필드 1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방송 킬 때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필 1이 이번에 1배라고 하죠. 그 일간 베스트 1배가 아니고 배틀필드 1을 1배라고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틀필드 1 같은 경우 버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옛날 총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상하다라는 말은 하지만은 뭐 고증이 잘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정상적이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게임이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신뢰라는 게 중요를 해요. 근데 그 신뢰를 이 일반 유저들한테서 얻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그 유저들이 니들은 표절을 했다라고 못 박아버리고 그 회사를 무조건적으로 까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설령 지금 우리가 GTA라는 게임이 유명한 회사 락 그 락스타 게임즈죠. 락스타 게임즈에서 만든 그랜드 테프트 오토 GTA 시리즈가 인기를 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GTA 시리즈가 어 다른 게임을 뺏겼다. 그런데 우리가 그 뺏긴 게임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GTA를 줘줬어요. 그러면 GTA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와요. 그런 거야. 한마디로 아무리 뭐 롤이 흥하네 마네 해도 롤 하던 애들이 다른 게임을 비하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롤 하는 애들 정말 극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들이 게임 문화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블리자드 편도 들지 않을 거고 그 팔라딘즈를 만든 게임 회사 편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팔라딘즈는 아무 뭐가 없어. 왜냐, 서로 캐릭터가 비슷하긴 해도 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튜토리얼만 해보고 이거 오버워치 진짜 뺏긴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니까 달라. 왜냐, 얘네들은 스킬 카드를 정하고 또 스킬을 찍고 그 다음에 거점을 먹은 다음에 그걸 화물을 밀어야 돼요. 그 한마디로 중간에 거점이 있어. 그 거점 쟁탈이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 이러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 오버워치 같은 경우 네팔이나 그런 맵들 보면은 항상 뭐 맵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요거를 먹으면은 그러면은 100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먹고 다음에 있는 거 먹거나 그런 식인데, 이거는 중간에 있는 걸 먹어. 중간에 있는 거 먹으면은 그 이제 스폰 장소가 살짝 바뀌어요. 스폰 장소가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 화물이 나오고 그 화물이 이런 식으로 길이 막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 생기는데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성 자체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카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는 없잖아요. 근데 얘들은 카드 세팅을 해서 내 캐릭터를 개조를 할 수가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뭐 스킬에서 내가 만약에 뭐 피통 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공격력 위주나 방어력 위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고, 또 얘들은 스킬이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총도 조금씩 다르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깔 순 없어요. 근데 그건 한 게 있어. 한 개의 게임이 너무 인지도를 얻어버리면은 그 게임을 편을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영상에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컨텐츠가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급한 컨텐츠들만 접하다 보니까 이런 고급진 컨텐츠들이 존재를 해도 그걸 모르더라. 그래서 아무리 한국에서 컨텐츠 제작자들이 정말 자기가 재밌고 유쾌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듣보잡이면은 그러면은 나는 유명한데 저급한 컨텐츠를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못 벌고 더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러운 컨텐츠를 만들는지 아니면은 인지도가 없더라도 조용하게 우리는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컨텐츠들을 아니면 유익한 컨텐츠를 다수 만들던가 그 둘 중에 하나다.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하고 본인은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말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순식간에 워프레임이라는 게임이 2012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어. 2012년에 나온 게 맞아요. 2012년도에 나왔고, 제가 광고를 본 게 2012년에서 2013년도 사이입니다. 워프레임 광고 처음 본 게. 근데 이 워프레임이 순식간에 오버워치의 겐지를 뺏겨가지고 만든 RPG 게임 식으로 돼버렸어요. 2015년 출시고 2012년 출신인데 2012년 출신이 2015년 출신이 게임의 캐릭터를 뺏겨서 만든 게임이 됐어요. 졸지에. 이게 인지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반박을 했었는데 그 반박하신 분이 어떻게 댓글을 다셨는지 정말 제가 어이가 없었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게임 맞아요. 근데 님이 억지 부리는 거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분 영상들을. 자 보시면은 궁금한데 이게 어딜 봐서 겐지로 RPG 하는 게임인가 물어보니까 겐지 비슷한 캐릭터 템을 모으면서 진행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겐지랑 전혀 다르다. 3년간 이 게임을 해왔다. 마찬가지 3년 맞아요. 지금 3년째예요. 그래서 오버워치를 오픈 베타 때부터 즐긴 사람으로서 공통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생각한다. 사람으로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제가 봤을 때 겐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겐지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오버워치 충돌이 양산될 건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아무리 다르지만은 뭐 프리미엄 게임을 전혀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버워치랑 비슷하니까 너는 그냥 겐지로 RPG 하는 게임이다라고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고쳐달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까지 댓글이 없어요. 이게 2016년 12월 4일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9일입니다. 일요일 달아가지고 지금 5일째 지나고 있는데 댓글이 안 달리는 거 보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저를 신고하고 차단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게임을 자주 찍었는지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봅시다.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보기 해가지고 이분 채널을 직접 들어가 봅시다. 채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영상들을 올렸나 봅시다. 3개월 전부터 해서 2주 전에 한 개 더 올렸는데 보통 메이플 스토리, 엔터 더 건전 뭐 이런 것들을 하셨네요. GTA5라든가 롤 같은 거 하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게임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이 오버워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버워치 하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아니면 워프림 하시는 분들 둘이 전혀 달라요. 내가 아무리 내가 해보면서 내가 아무리 엑스칼리버를 들고 백날 백질 4번 눌러가지고 칼질하고 다니고 1번 눌러가지고 썰고 다니고 3번 눌러가지고 애들 벽에다가 박고 다니고 2번 눌러서 애들 눈뽕 오고 다니고 이질을 맨날 해도 전혀 이도는 달라. 이도는 달라. 아무리 달라도 달라요. 심지어 내가 표창을 들어도 표창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잖아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겐지는 아유 브러쉬로 해야겠다. 브러쉬로 보여드릴게요. 겐지는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손 이렇게 있어요. 아씨, 근데 손을 잘못 겠다 마우스라 가지고. 자, 손이 대충 에이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잘못 그리겠어요. 마우스라 가지고 정말 대충 그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손이 있다 칩시다. 이러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계 장치에 열리면은 이 기계 장치 열리면은 여기 표창들이 다다다다다 박혀 있고 이것들이 쭉 올라와서 손 사이에 끼겨지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이 원래 이런 식으로 접혀있다가 제가 메커니즘 덕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던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혀있던 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겐지 표창의 메커니즘이고 겐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거나 아니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던지거나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샥 던지거나 아니면 세 개 나눠가지고 던지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이 겐지 표창 원리고 워프림 표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이 장치에서 표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화살표 그리고 뭐 표창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뽑아요. 그러면은 손이 대충 엄지고 검지고 그 다음에 표창을 이렇게 잡는 정말 트로잉 나이프의 기본적인 자세 이렇게 딱 잡고 던지는 거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고 연필 잡듯이 잡아요. 보통 연필을 이제 뾰족한 부분을 위로 해가지고 이제
샤프 연필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샤프 연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 버튼 눌러가지고 똑딱이 누르는 부분 있죠. 누르는 부분을 요 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요 살 부분에 닿게 해가지고 딱 잡아. 이게 스로잉 나이프를 던지는 방법 중에 한 개인데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좌우로 한 개씩 잡고 한 보통 5개 정도 잡죠. 6개 정도 잡죠. 3개씩. 그래서 좌우팔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전. 가끔씩 8개지. 7, 8하고 장전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메커니즘 자체도 달라. 근데 표창 끼고 어디가 어딜 봐서 그런 식이냐? 활도 봅시다. 활. 어, 활 같은 경우 이 한조 활은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차지가 돼요. 쭉 하면서 차지가 되는데 보통 여기서 쏘면은 요만큼 날아가고 여기 요 중간에서 쏘면은 요만큼 날아가고 끝까지 쏘면은 한 요만큼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근데 워프랭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으로 조준은 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활은 어떤 식으로 쏘든지 그냥 약간 탄차가 있는 무한 탄창은 아니에요. 이것도 없어 사실. 그냥 바로 쏩니다. 바로 쏘는데 바로바로 딱딱딱 가게. 물론 이 낙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패드를 할 때 활을 골랐다가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먹고 어느 정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다 특성이고 다른데 이거를 하나의 게임으로 묶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오늘 노가리 여기까지고, 아 노가리가 아니라 첫 번째 노가리가 여기까지고 그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른 게임들을 존중하자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버워치나 그런 류의 게임들만 편을 드는 것 같네요. 너무. 예,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런 게 모이니까 조금 슬퍼요. 한마디로 너무 슬퍼가지고.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 너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